이번에는 안희정 후보님 역시 6번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아까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농업 문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쌀값 문제는 아마 우리 정부 수립 이래 늘 추국 수매가에서부터 쌀값 문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연간 생산되는 그 쌀 생산량이 400만 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국내 소비 물량을 보면 350만에서 390만 톤가량 됩니다. 목표 가격과 쌀값 직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 대선 때 쌀 80kg 그 산지 시세가 17만 원쯤 됐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와 제가 똑같이 2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끌어올리기는커녕 2015년도에 15만 원 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랑기 농민들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못 살겠다고 그래 나선 거죠. 정부가 거기에다가 살인적인 오히려 물대포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격을 21만 원으로 올리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표 가격을 물가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임기 중에 상당한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WTO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무역협정상 우리가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국가 예산은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에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두 가지인데 이 직불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죠. 친환경 뭐 지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격, 그 규제를 가격을 얘기하시길래 피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이렇게 대체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등으로 이 생산 조정을 해나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표 가격을 정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중의 쌀값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매진 1조 4천억 원 이상을 못 씁니다. 국가 보상을 못 해줍니다. 그 이상은. 더 했다가는 국제적 무역과래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가 아까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대체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현실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도정의 제1 목표를 삼농혁신이라고 잡았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농업이 반듯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그 마음으로 챙겼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농업 재정, 연간 약 15조 원에 이르는 농업 재정은 재정구조 혁신돼야 합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직불금과 직접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이 구조를 재편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그동안 우리 문 후보님한테 좀 까칠하게 자꾸 질문해서 문 후보님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근래에 우리 안희정 후보님 말씀 보면 이 경선 과정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고생이 많았던 것 같고. 예, 문 후보님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셔서 하여튼 제가 또 유로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건 문 후보님의 전반적인 정치의 어떤 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상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다 옳은 것이 돼버립니다. 문 후보님이 그런 업법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경선에서 붙는 저마저도 문 후보님이 진영으로부터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좋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리더십 가지고 정말로 지금 캠프 내에 그 캠프의 성격과는 전혀 탕반되게 문 후보님은 당신께서는 그런 이미지로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고 유권자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저는 그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문 후보님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호남이 지난번 대선 개표 방송하는 날 보십시오.
호남만 90% 문 후보 지지해 주셨습니다. 호남만 노란색으로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 지난 5년이 지는 동안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분열돼 버렸습니다. 이 분열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문 후보님이 그걸 어떻게든 간에 나이 좀 부족합니다. 좀 통합을 좀 더 이끌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나간 사람들 다 개혁에 반대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그런 부분도 네. 지금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동안 분열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 당과 함께 했고 지금 우리 당 당당하게 지금 전국 정당 돼 있지 않습니까? 꿈 같은 목표를 지금 이룬 것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우리하고 국민의당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요. 예, 호남에 물표를 줬던 많은 호남의 민심은 하나이지만 우리들이 분열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네, 반성해야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경선에서 붙는 저마저도 문 후보님이 진영으로부터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좋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리더십 가지고 정말로 한 지금 캠프 내에 그 캠프의 성격과 전혀 탕반되게 문 후보님은 당신께서는 그런 이미지로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고 유권자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당을 댓글을 다는 만들고 일반 시민들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저는 그분 아주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17만 원쯤 됐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와 제가 똑같이 2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끌어올리기는커녕 2015년도에 10만 5만 원 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란기 농민들부터 농민단체들이 못 살겠다고 그래 나선 거죠. 정부가 거기에다가 살인적인 오히려 물대포로 그럼 앞으로 진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버렸는데 그 가격을 21만 원을 올리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표 가격을 물가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임기 중에 상당한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WTO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 무역 협정상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국가 예산은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에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두 가지인데 이 직불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죠. 친환경 지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규제를 목표 가격을 얘기하시길래 피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 조정제를 재정 연간 약 15조 원에 이르는 농업 재정은 재정 구조 혁신돼야 합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직불금과 직접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이 구조를 재편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그동안 우리 문 후보님한테 좀 까칠하게 자꾸 질문해서 문 후보님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근래에 우리 안희정 후보님 말씀 보면 이 경선 과정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고생이 많았던 것 같고. 예, 문 후보님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셔서 하여튼 제가 또 위로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건 문 후보님의 전반적인 정치의 어떤 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상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다 옳은 것이 돼버립니다. 문 후보님이 그런 어법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계시는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님 역시 6번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아까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농업 문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쌀값 문제는 아마 우리 정부 수립 이래 늘 초국 소매가에서부터 쌀값 문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연간 생산되는 그 쌀 생산량이 400만 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국내 소비 물량을 보면 350만에서 390만 톤가량 됩니다. 목표 가격과 쌀값 직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 대선 때 살 80kg 그 산지 시세 통해서 이렇게 대체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등으로 이 생산 조정을 해 나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표 가격을 정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중의 쌀값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매진 1조 4천억 원 이상을 못 씁니다. 국가 보상을 못 해줍니다. 그 이상은. 더 했다가는 국제적 무역 거래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가 아까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대체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현실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도정의 제1 목표를 삼농혁신이라고 잡았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농업이 반듯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그 마음으로 챙겼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농업